2020년 경제 사실 여전히 안개 속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독 한 섹터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안정적인 성장의 기회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금융산업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금융업이 어떻게 불확실성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이 무엇인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정부 정책이 금융업의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숲부터 한번 보시죠. 금융섹터라는 나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026년 한국 경제라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거시경제 환경부터 살펴봐야겠죠. 2026년 코스피는 3,700에서 4,700선 사이를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상반기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해지는 이른바 상고하저 패턴인데요. 아니 도대체 뭐가 상반기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린다는 걸까요? 그 동력을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곧 다가올 금리 인하가 가져올 풍부한 유동성, 정부의 강력한 기업가치 재고 정책, 그리고 선진국처럼 강화되고 있는 주주와는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말 그대로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이 특히 금융주에게는 정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큰 흐름이 금융산업의 핵심 축이죠. 은행, 증권, 보험, 이 세 기둥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깊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업은요, 딱 한 단어, 안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실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미리 충분히 쌓아두면서 대손 비용, 그러니까 떼일 돈에 대한 걱정이 크게 줄었거든요. 여기에 10%가 넘는 탄탄한 자기자본 이익률과 꾸준한 배당 확대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죠. 물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예대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이건 앞으로 잘 관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증권업은 이제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그 파도를 제대로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종합투자계좌, 즉 IMA 라이센스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허용되면 증권사가 단순 중개를 넘어서 기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되는 셈이죠. 물론 시장 변동성에 직접 노출되고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을 보면 이 업계가 처한 딜레마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고령화 같은 사회 변화 때문에 핵심 상품인 보장성 보험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산운용의 핵심인 투자 수익은 금리 하락 국면에서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석들을 종합해서 리포트에서는 2026년 최선호주로 바로 이 5개의 기업을 꼽았습니다. 안정적인 은행, 성장 잠재력을 품은 증권, 그리고 꾸준한 수요가 받쳐주는 보험업의 대표 주자들이죠. 각자가 속한 업종의 기회와 리스크를 가장 잘 헤쳐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행, 증권, 보험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그건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이제 정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배경에 깔리는 그런 요인이 아니고요. 산업의 성장 잠재력 자체를 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뜯어고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책이 실적을 지탱하는 해,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그냥 반짝하고 끝날 유행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를 띄우려는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맞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훨씬 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작업에 가깝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법 개정안들, 이건 뭐랄까 기업의 단단한 금고를 여는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 내부에 쌓아두는 데 익숙했던 자본의 물꼬를 터서 주주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돌려주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본의 흐름을 기업 내부에서 시장으로 바꾸려는 근본적인 시도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이 IMA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로 본격화된다면 이건 그냥 새로운 사업 하나가 추가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증권사들이 단순 주식 중개를 넘어서 혁신 기업의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한국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금융 섹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금융주를 단순히 시장이 불안할 때 찾는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책에 힘입어서 구조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섹터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주를 볼 때 단기적인 실적 발표나 금리 뉴스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만들어가는 이 밸류업이라는 거대한 물결, 이 흐름이 과연 계속될 것인가? 이게 바로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의 핵심 질문이 되는 거죠. 이런 거대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융 섹터의 어떤 영역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혁신하고 적응해 나갈까요? 오늘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6년 금융업 안정 속 기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